오늘은 성공하기 위해 반드시 버려야 할 두 가지, 질투심과 우월감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고 싶습니다. 이 두 가지 감정은 타인과의 비교로부터 생성됩니다. 때로 성장의 동력이 되기도 하지만 진득하게 자신의 할 일에 몰입하지 못하게 한다는 점에서 장기적으로 독이 되는 감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2년 전에 질투심에 허덕이는 저의 일기 하나를 보여드릴게요. 2018년 7월입니다. 너무 잘하고 있는 유튜버 채널에 들어가서 영상을 보고 질투심이 폭발하듯이 올라왔다. 원래 나보다 구독자 수가 한참 아래였는데 추월당하니 인정해주고 칭찬해주기보단 미운 감정이 올라왔다. 아직도 이런 부질없는 경쟁심에 허덕이고 있다. 이때가 아마 구독자 수 2, 3만 정도 됐을 때였던 것 같은데요. 질투심이란 건 자연스럽게 조급함을 불러오고 조급함은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을 잃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이 일기를 쓸 때 저는 정말 질투심으로 저를 갉아먹고 있던 상태였습니다. 이런 상태에 처하면요, 눈앞에 보이는 단기적인 보상에 치중할 가능성이 높아지더라고요. 처음 제가 유튜브를 시작할 때는 독서를 통한 꿈을 품고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겠다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외국어 관련 영상이 갑자기 바이럴이 되면서 잘 되니까 진짜 눈이 뒤집혀가지고 그저 좋아서 눈앞에 이득만을 쫓게 되더라고요. 이렇게 되니까 초심을 잃게 되었습니다. 급상승하는 유튜버만 보면 엄청 시기 질투가 몰려오고요. 어떻게든 대박 영상을 만들 생각을 하다 보니까 결국 제가 바라는 인생의 방향보다는 핫하고 자극적인 이슈만 쫓게 되더라고요. 토끼와 거북이 이야기를 모르시는 분들은 없을 거예요. 토끼와 거북이가 달리기 경주를 합니다. 토끼는 타고난 다리로 빠르게 앞서간 다음 거북이를 봐요. 이제 출발선에서 몇 발자국도 못 간 겁니다. 와, 어이없습니다. 내가 저런 애랑 경주를 한다고? 좀 쉬어야겠다. 크크. 이 경주의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는 여러분들도 아실 거예요. 어렸을 적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저는 너무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거북이가 경주에서 이겼든 이기지 않았든 아무튼 토끼가 더 빠르잖아. 난 토끼 할래. 이렇게 생각했었습니다. 근데 성인이 되고 나서요, 도대체 이 이야기에서 주는 교훈이 무엇일까 생각을 해보니까 새로운 깨달음이 몰려오는 거예요. 달리기가 빠르고 느린 건 타고난 재능을 나타내잖아요. 사람마다 타고난 조건들이 다릅니다. 키가 큰 사람이 있고 작은 사람이 있고 또 각 사람마다 몸 안의 장기의 크기와 모습도 조금씩 다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결국 우리가 이런 타고난 재능에만 집중해선 인생이 행복해지기 힘들다는 거예요. 경주에서 이기는 건 거북이였습니다. 거북이처럼 느린 애가 경주에서 이길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토끼의 게으름 때문에 거북이가 이겼다고 생각합니다. 예전에 저 또한 그랬고요. 근데 그게 아니었어요. 토끼의 게으름 때문이 아니라 거북이의 쉬지 않고 움직이는 지속력, 끈기, 이걸 그릿이라고 표현하죠. 이게 경주의 승리 원인이었습니다. 토끼가 게을러서 거북이가 혜택을 받은 게 아니고요. 거북이가 스스로 끊임없이 노력한 덕분에 얻은 합당한 승리라는 거예요. 거북이는 자신의 길을 묵묵히 나아갔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토끼는 어땠죠? 자신의 능력은 타고났지만 토끼는 언제나 남들과 자신을 비교합니다. 폴딱폴딱 뛰어가다 보니까 거북이가 저만치 한참이나 뒤떨어져 있는 거예요. 좀 한숨 자고 가도 충분하겠는걸?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자신의 노력의 여부를 타인의 성과물에다가 두고 있는 겁니다. 아마 이렇게 비교하는 태도를 가지고 있는 토끼가 자신보다 앞서가는 치타를 보게 된다면 아마도 자신의 뛸 이유 자체를 못 느끼고 오히려 주저앉아 버릴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요. 제가 2년 전에 타 유튜버를 보면서 질투를 느꼈던 게 토끼의 모습인 거예요. 저보다 잘난 사람들 보면 질투심이 생기고 좀 뒤떨어져 있는 사람들 보면 우월감이 막 치솟아 올라서 태만해지는 거죠. 세상엔 다양한 사람들이 살아갑니다. 게으른 토끼, 부지런한 토끼, 게으른 거북이, 부지런한 거북이. 다양한 모습들의 사람들이 살아요. 근데 여기서 나란 존재가 토끼냐 거북이냐는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아요. 중요한 건 부지런하게 자신의 할 일을 꿋꿋이 해나갈 수 있느냐인 거죠. 토끼가 되었든 거북이가 되었든 아무튼 부지런한 토끼, 부지런한 거북이가 되어서 자신의 갈 길을 가는 게 중요할 겁니다. 물론 우린 인간이어서요, 토끼처럼 잘 또 뛰어가는 뒷모습을 보고 있으면 좌절감, 질투심이 몰려오는 게 정상입니다.
그리고 때로 일이 잘 풀려서 다른 사람보다 앞서 나가게 되면 순간적으로 우월감에 젖게 되는 것도 인간의 본성이에요. 하지만 그런 상태를 자연스럽게 계속 유지하게 둬선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린 또한 인간이니까요. 본능을 억제할 수 있는 이성이란 게 있잖아요. 전두엽의 아주 월등한 능력을 겸비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마음을 고요하고 차분한 상태로 다시 되돌리고 눈앞의 이득보다 좀 더 먼 길을 보게끔 감정 재부팅을 해주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아까 일기의 뒷부분이 있습니다. 저는 이런 식으로 저의 마음을 다스려주곤 했어요. 그래도 다행인 것은 금방 나의 마음을 정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런 질투심에 사로잡혀서 자포자기한 감정을 가지는 것은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이제 안다. 대기만성이라고 했다. 나는 더 큰 그림을 그리고 있기 때문에 지금의 모습은 형편없이 보일 수밖에 없다. 지혜의 길을 걸어간다는 것은 가시밭길을 선택하는 것이다. 애벌레로 평생 살아가는 것이 아닌 나방으로 살아가려면 반드시 고치에 들어가야 한다. 지금 나는 고치 안에 들어와 있다. 고치의 겉모습은 정지 상태이지만 속에서는 만물이 태동하는 에너지가 쉼없이 소용돌이치고 있다. 대기만성. 이 고치의 기간이 길면 길수록 그 폭발력은 기하급수적으로 커질 것이다. 대기만성이라는 사자성어는요, 큰 그릇은 천천히 완성된다 라는 뜻입니다. 질투심과 우월감 때문에 지금 이 작은 그릇으로 어떻게든 뭔가를 담으려고 하기보다 자신에게 장기적으로 정말 중요한 일에 몰두하면서 그릇 자체를 크게 만들어 갔으면 좋겠어요. 그게 결국 더 많은 기회와 운을 담을 수 있게 해줄 테니까요. 행복에 대한 책을 쓰는 그레첸 루빈이요, 루틴의 힘에서 우리가 꾸준히 무언가를 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해 주더라고요. 항상 시작이 문제다. 일을 시작하는 것은 언제나 힘들다. 도중에 쉬었다가 다시 시작하려면 처음에 겪었던 어려움을 또 겪어야 한다. 이 몇 문장을 보면서 너무도 큰 공감이 되었습니다. 중국어 성어 중에서도 느린 것을 걱정하지 말고 멈추는 것을 걱정하라 라는 표현이 있거든요. 우리가 능력이 좋아서 아무리 빨리 갈 수 있다고 할지라도 중간에 멈췄다가 다시 시작하는 데는 엄청난 에너지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하루에 10분이더라도 하루도 빠짐없이 매일매일 습관처럼 이어나가게 되면요, 시작에 대한 어려움을 완전히 제거해버리기 때문에 성과를 얻기 위한 노력의 총량을 채우기에 가장 적합한 방법이 될 거예요. 질투심과 우월감을 버리고요, 오늘의 할 일에 집중하는 것이 더 멀리 나아갈 수 있는 비결이란 걸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안녕. 친구 안녕. 조심해, 감전 조심해. 피카츄. 사무실 도착! 이쪽이 깨끗해진 만큼 이쪽이 더러워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책만 읽고 아침 일기를 안 적어서 약간 뭔가 적고 싶은 지금 엄청 그 갈망이 들거든요. 아침 일기를 써야 됩니다.